자, 14번 문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헬렌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1957년에 이 모델이 등장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기 안에 지문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4P, 이게 중요한데요. Problem, Person, Place, Process. 우리말로 하면은 문제, Problem 문제, Person 사람, 그 다음에 Place 장소, 그 다음에 Process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시험에 그렇게 출제된 바가 있고요. 4P 맞습니다. 기본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특정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 이렇게 정리하였죠. 자, 2번 지문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치료 목적은 똑같아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해결 모델, 따라서 문제는 문제 해결의 태도, 그리고 목적은 뭐겠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2번 지문이 맞다면 3번 지문도 맞을 수 있죠. 존 뒤의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존 뒤의 반성적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는데요. 이 펄먼의 모델은 자,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클라이언트를 말합니다.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존 뒤에 반성적 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써드린 게 있죠.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통합했다.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통합한 것이다. 능자입니다. 기능주의를 통합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것을 우리가 절충주의라고 정리했습니다. 절충주의적 요소가 있다. 자, 됐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고요. 1970년 이후에 벌써 틀렸죠? 생태체계적 관점을 이론적 중거틀로 도입하여 개발한 모델이다. 첫 번째 1970년 이후 그 다음에 생태체계 관점 하면은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이 됩니다. 저메인과 기터만의 생활 모델이 바로 1970년 이후에 나타났고 생태체계 관점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니까요. 14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윤리강령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의 윤리강령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2001년에 개정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전문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 이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개정된 것이 2001년입니다. 마지막 개정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 이후에는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2001년이라는 숫자 알아놓으시고 자,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측면, 평등과 자유라고 하는 측면, 사회정의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윤리강령의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의 윤리강령, 미국의 윤리강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문화적 다양성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화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다양성,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아시는 대로 유명한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입니다. 미국은 다문화 사회이니 그만큼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바로 전문에 넣어야 되겠죠. 라번 지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가나다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15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전문회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평화주의라는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평화주의는 없다. 자, 무슨 말은 있는데요. 평등은 있습니다. 평등은 있지만 평화주의도 없다는 것을 팁으로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여러분들이 전문부터 해서 꼭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정도 가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개념인데요. 1번은 수단적 가치, 2번은 차등적 가치, 3번은 궁극적 가치. 이 세 가지를 말한 사람이 바로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우선 가치, 사람 우선 가치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해볼까요? 존슨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레비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존슨과 레비는 각각 세 가지씩 정리를 했죠. 최근에 이 레비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존슨은 궁극적 가치, 그 다음에 수단적 가치, 그 다음에 차등적 가치, 이것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가치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레비는 사람 우선 가치, 그 다음에 수단 우선 가치, 그 다음에 결과 우선 가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잡아볼까요, 여러분? 추상적 가치를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찬반이 가능한 가치다. 찬반이 가능한 가치는 수단적 가치가 아니죠. 이거를 차등적, 사람마다 찬반이 있다 그래서 차등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번 지문 탈락. 2번 지문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와 같은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행동 지침이나 윤리의 개념이다. 수단이나 방법이 힌트가 되겠죠. 네, 수단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2번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탈락. 3번 궁극적 가치는 다수에 의해 가장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네, 궁극적 가치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 정의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저스티스는 바로 궁극적 가치에 들어갑니다. 3번 지문 맞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결과 우선 가치는 클라이언트를 개별화된 인간으로 보고 그의 능력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동의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 우선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 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거 찾아냈으니 답을 처리하고 그 다음 5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